좋아요, 구독.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과 전선 인프라 쪽이 주목을 받다가 이제는 냉각 시스템 쪽으로 좀 시선이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대표님? 네, 아무래도 이제 올 한 해 가장 큰 화두는 AI고 이 AI의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계속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드웨어 쪽에서 뭐 HBM3, CXL, 뭐 뉴로모픽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뭐 많은 상승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GST 관련된 종목들 이 고열을 잡아야 결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한 차례 부각이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력 설비 관련돼서 이제 전력이 부족한 부분까지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바로 어떤 부족한 전력을 발전소를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가장 뭐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탄소 제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가속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연결해서 뭐 쓸 수 있는 뭐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안 부각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효율성 그러니까 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력 소모가 이제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항상 큰 테마를 봤을 때 어떤 그 테마의 주제에서부터 이렇게 좀 뻗어나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이 냉각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 HVAC인가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공조 냉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저께 그 고래 프로젝트로 수급이 쏠림에도 불구하고 삼성공조 같은 거는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급등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들은 각 섹터에서 쉽게 죽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뭐 내일쯤 해서 이 석유 시추 관련된 테마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기존의 모멘텀이 있는 그런 테마들로의 수급 쏠림이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생각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삼성공조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모멘텀으로 엮여 있는 LG전자의 주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니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대형주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뉴스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갔는데 뭐 바로 그에 대한 수주가 나오거나 하는 점은 없다 보니까 주가 차별화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작은 종목들, 이 작은 종목들이 좀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되는 재료들이 있을 때는 원래 반응들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의 특성까지도 함께 우리가 좀 대입해서 작은 종목들이 더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대형주라서 주가 탄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사실 오늘 종가 베팅 종목 역시도 LG전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섹터로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를 전해 오신 만큼 이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가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AI 같은 경우가 더해지면서 이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사이클이 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계속 있어왔죠. 뭐 메신저라든지 그런 그룹들 거대한 2개 그룹 같은 경우가 각 뭐 지역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로 구축해놓고 통신사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AI가 더해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 소비가 50%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력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LG전자를 갖고 왔어요. LG전자 같은 경우가 주가가 적당한 조정이 나와 있고 이제 뭐 원래 기대가 되던 부분 수주 이런 상황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가능성은 존재하다 보니까 뭐 조정도 잘 나온 상황이라서 가지고 오게 됐어요. 냉난방 공조와 관련된 부분. 이게 에어컨이죠.
에어컨 관련해서 매출이 작년에 4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이니까 시가총액 다시 16조 5천억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우리 그 냉방과 관련된 수주가 예정대로 이제 나와준다라고 하면 주가의 반등이 좀 강할 수 있어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PBR 1배 정도를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LG전자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LG전자 반도체 사이클 속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해볼 만한데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저희 좀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반도체 전반은 뭐 긍정입니다. 네. 여전히 긍정인데 우리가 처음에 HBM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이 중요한 본딩 장비 네. 단독으로 들어가던 게 한미 반도체. 그런데 어제 노이즈 아닌 노이즈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주가 변동성은 커졌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쪽은 따로 우선은 좀 변동성이 이제는 벤더들이 나올 때마다는 커질 수는 있는데요. 실적 시즌에 다시 가요. 그러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지금 봐오는 반도체주들, HBM 후공정, 그다음에 좀 소외되어 있던 전공정 이런 종목들은 다시금 반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놓을 시기가 아니고 그러면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 이만큼 떠 있는 거를 반도체가 괜찮으니 추격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적당한 조정, 적당한 조정이라면 어렵잖아요. 고점 대비 한 30% 이내 조정 이렇게 나왔을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올 때를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쪽인데 사실 자동차 수출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게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조금 안 좋아져야 우리 사실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은 좀 상승이 나오겠지만 현재 금리를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에서도 자동차 판매는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환율이 지금 굉장히 약세인 이런 상황에서 장부에 찍히는 어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는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현대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수출에 대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증가 추이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올해 2월과 3월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판매량이 조금 소폭 줄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주가 신고가 갱신을 못하고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갔던 그런 요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날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동차 섹터 역시 요번에 4.8% 정도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겠죠. 네. 이쪽에서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 비중의 30%로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부가가치의 상품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마진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익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섹터 하면 너무 전통적인 산업이고 재미가 없다, 뭔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를 콕 집어서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로봇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UAM이라는 어떤 이제 플라잉카,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요게 그것도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너무 먼 미래 이야기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항상 그 전시회 같은 데 가면 이미 그런 상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런 미래의 먹거리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분명 성장성은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기업들이 기존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도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전년 도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5월달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2분기 실적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신고가 갱신하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최근 박스권의 어떤 그 돌파한 가격단 그런 구간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강한 6%의 시세가 어저께 나왔는데 오늘은 시가부터 하락해서 좀 눌림을 받고 있어요. 이걸 하나의 매수 기회로 우리가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가에 매수 한번 공략해 보시고 손절가는 뭐 최근 3일 전에 저점을 잡았던 가격단입니다. 25만 3천 원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신고가 28만 원 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